안녕하세요. 시영쌤입니다. 이기적 컴퓨터 능력 2급 실기 기본선 10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강의는 텍스트 함수이고요. 교재는 1-109쪽부터 1-113쪽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9번째 강의까지 보신 분들 같은 경우 저 수영쌤이 새롭게 커리큘럼을 구성하다 보니까 책 순서와 맞지 않는 점을 여러분들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해당 실기 강의가 끝난 후 우리 10번째 강의에서 다루었던 실기 내용을 현재 이제 출제되었던 필기 문제와 같이 풀어보는 것으로 강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들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자열 함수에 해당하는 파일 좀 열어볼게요. 그래서 문자열 함수 수업 파일이고요. 교재는 여러분들 1-111쪽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표 1번에요. 선수명의 첫 문자를 대문자로 변환을 하고요. 팀명의 전체 문자를 또 대문자를 변환해서 선수명 괄호 열고 팀명에 표시하시오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보면 표시 예가 있죠. 그래서 선수명하고 팀명 이렇게 있는데 각각이 다 선수명은 앞 글자 즉 첫 문자만 대문자고요. 팀명 자체는 전체 다 이제 대문자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upper이랑 proper 함수가 있는데요. 우선 upper 같은 함수, upper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스펠링은 upper 함수죠. upper은 말 그대로 올려주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어에서 올리다 라는 뜻은 한마디로 내가 대문자로 바꿔주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소문자에서 대문자로 바꿔준다 생각하면 되고요. 이제 특수하게 이제 proper 함수가 있는데, 이 프로퍼 함수 같은 경우는 영어의 앞 글자만 대문자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신에 띄어쓰기를 했을 때도 그 다음 철자가 반드시 이것도 이제 대문자로 바꿔주신다는 점 좀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기 예를 본다 그러면 우선은 선수명이 앞 글자만 대문자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는 proper라는 함수를 작성할 겁니다. 그럼 텍스트 어떤 우리가 글자를 대문자로 앞에만 대문자로 바꾸겠냐라는 뜻인데요. 우리는 그게 이제 선수명이죠. 그래서 D3 괄호 닫고 그 다음에 다시 한쪽 괄호가 열려야 됩니다. 이 괄호는 지금 닫은 것은 함수에 대해서 닫은 것이고요. 이제 우리가 다시 이 뒤로 엔터를 쳤을 때 요 뒤로 괄호가 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이에다가 %를 하나 끼워놓고 큰 따옴표 한쪽 괄호가 열리고 다시 큰 따옴표 요렇게 하셔야 한쪽 괄호가 열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요거 여러분들 사이에 %끼워 놓는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것은 이제 모든 글자가 다 이제 대문자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upper 함수를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upper 괄호 열고 어떤 글자를 upper 시킬 거냐? 우리는 팀명이죠. 그래서 C33입니다. 그래서 아랫을 잡아서 위에 방향키 한번 올리고요. 여기까지에서 upper에서 괄호를 닫게 되면은 지금 여기까지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렇게까지가 지금 된 거죠. 다시 한번 할게요. %upper입니다. 그래서 C3하고 엔터 쳤을 때 요렇게까지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이에다가 %하나를 끼워 넣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함수와 문자열 사이사이마다는 %가 끼워 넣어야지만은 이어준다라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한쪽 괄호가 닫히면 되기 때문에 다시 이 수식 뒤로 %, 큰 따옴표, 한쪽 괄호가 닫히고 다시 큰 따옴표로 엔터 치시게 되면은 우리가 그 표시 예처럼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책을 내릴게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문제를 출제한 이유가 이 proper랑 upper 함수를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사이사이마다 이 %를 이용해서 잘 연결을 시킬 수 있는지를 지금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이건 조금 쉽게 나온 편에 속합니다. 다음 이제 표 2번 문제를 볼게요. 자, 2번 문제는 이메일에서 골뱅이의 앞에 문자 열만 추출해서 닉네임에 표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이메일 중에서 골뱅이보다 하나 앞 글자까지만 다 아이디죠, 보통은.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골뱅이를 찾아서 골뱅이보다 하나 앞 글자, 즉 마이너스 한 글자라는 것을 우리가 할 겁니다. 그래서 함수는 지금 mid 함수랑 search 함수를 주고 있는데요. 이 mid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텍스트에서 중간에서 글자를 우리가 추출한다 함수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search 함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대소 문자를 구분하지 않고 어떤 문자를 찾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그 찾을 때는 문자의 시작 위치가 나오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문제에서는 mid랑 search 함수가 있는데 mid부터 먼저 쓸게요. 는 mid 괄호 열고 텍스트 어디로부터 문자를 추출하겠냐라는 겁니다. 우린 셀로는 J33 되고요. 컴마 스타트 넘버 몇 번째부터 문자를 갖고 올 거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문자는 좌측에서부터 우측으로 작성을 하죠. 그러면 스타트 넘버 같은 경우도 제일 앞에 있는 첫 글자부터가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B, C, D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메일에서 아이디, 즉 닉네임만 가지고 오려면 당연히 좌측에서부터는 첫 번째부터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스타트 넘버가 그래서 1이고요. 첫 번째부터 컴마 넘 charts 몇 개를 가지고 올 건지요. 근데 보시면은 이메일에 보면 아이디가 다 각각 제각각이죠. 글자 수가 다 다릅니다. 똑같다 그러면 나는 여기서부터 예를 들어서 세 글자면 세 글자, 네 글자면 네 글자라고 우리가 단정지어서 말씀을 할 수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 케이스는 이 이메일의 각각의 아이디가 글자 수가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메일의 그 아이디가 어느 부분인지를 알아요. 골뱅이를 기준으로 하나 앞 글자 전까지죠. 그래서 우리가 기준점을 골뱅이를 찾는 것이 지금 주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는 함수 쓸 때 search 함수를 써주시고요. find text 말 그대로 find 찾다라는 거죠. 텍스트 글자 찾는 글자가 뭐냐라는 거죠. 찾는 글자는 우리는 골뱅이라는 것을 찾습니다. 그리고 골뱅이라는 것은 문자열이기 때문에 앞뒤로 큰 따옴표로 감싸서 들어가고요. 컴마 with in text in 어디 안에 이런 뜻이죠. 어디에서부터 찾을 거냐라는 겁니다. 골뱅이를. 골뱅이는 당연히 이메일로부터 찾아줘야겠죠. 그래서 셀로 얘기를 하면 J3셀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랫을 잡아서 위에 방향키를 올렸고요. 컴마 스타트 넘버가 있습니다. 이 스타트 넘버 같은 경우는 몇 번째부터라는 뜻인데요. 굳이 이거를 안 써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굳이 첫 번째부터 찾을 필요는 없어요. 자동 생략해도 자동으로 첫 번째부터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컴마 1을 안 써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까지 괄호를 닫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한 글자죠. 왜? 우리가 지금 골뱅이를 이 마이너스 1을 안 하게 되면 이 상태에서 그냥 괄호를 닫습니다. 그러면 엔터 썼을 때 이렇게 골뱅이까지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닉네임이라고 하는 것은 골뱅이를 제외한 나머지 글자죠. 그렇기 때문에 골뱅이를 빼준다라는 의미로 마이너스 한 글자하고 괄호를 닫아야 골뱅이가 빠지고 아이디만 추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체육엔들 내리시게 되면 각각 해당하는 이메일의 아이디, 즉 닉네임 부분을 우리가 추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표 2번 문제까지를 마무리 짓고요. 자, 표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제품 코드의 마지막에 있는 문자가 M이면 남성용, 그 다음에 W이면 여성용, 그 다음에 O이면 아웃도어로 구분을 표시하라 하고 if랑 right 함수를 쓰라고 합니다. right, 오른쪽이란 뜻이죠. 즉 오른쪽부터 해서 문자를 추출하겠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더 쉽게 얘기하면 오른쪽이라 그러면은 한마디로 문자의 마지막 글자부터 해서 내가 오른쪽부터 왼쪽 방향으로 추출을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함수를 작성하게 되면 는 if 가로 열고 만약에 로지컬 테스트 조건식이죠. 뭐가? 제품 코드의 마지막 문자가 그러니까 write 괄호 열고 텍스트 어디로부터? 제품 코드로부터 A16으로부터 컴마 마지막에 있는 한 글자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라는 소리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뭐랑 똑같다? 는 큰 따옴표 M이랑 똑같다면은 컴마 value true 사실이면은 우리는 남성용이라고 표기를 할 것이고요. 컴마 그 다음에 이번에는 W라는 걸 하셔야죠. 그래서 앞에 있는 if에 있는 함수식을 그 뒤에 있는 큰 따옴표까지 다 복사를 할 거고요. Ctrl C, Ctrl V. 그럴 때 여기가 M이 아니죠. W로 바꿔주시고 W일 때는 여성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컴마 value person 나머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한마디로 M 남성용 그리고 W 여성용 또 아니면 나머지는 다 아웃도어라고 지금 표에서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first 나머지는 큰 따옴표 아웃도어라고 나는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큰 따옴표 닫고 괄호 닷 엔터. 그랬을 때가 M, 즉 M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맨 약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남성용이라는 뜻이고요. 최후견들 쫙 내렸을 때 W, woman일 때는 여성용. 그다음 O는 아마 아웃도어 할 때 딴 것 같습니다. 앞 글자를 딴 것 같아요. O일 땐 아웃도어. 이런 결과값을 우리가 도출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로는요. 지금 여기서는 write 함수를 썼지만 문제가 조금 더 까다롭게 출제를 한다 그러면 write 대신에 mid 함수로도 가능합니다.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if랑 mid로는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는 if 괄호 열고 logical list mid 괄호 열고 텍스트 어디에서 똑같이 제품 코드로부터 컴마 몇 번째부터 이 몇 번째라는 얘기는 좌측에서부터 세셔야 됩니다. 한 글자, 두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다섯 글자, 여섯 글자. 즉 여섯 번째부터라는 소리랑 똑같은 거죠. 그 결론은 여섯 번째부터 몇 글자만 비교, 한 글자만 갖다 비교를 한다고요. 괄호 닫았을 때 는 큰 따옴표 M 큰 따옴표이면 컴마 사실이면 남성용 컴마 나머지도 그냥 복붙해서 쓸게요. 복사 붙여넣기. 그럴 때 남성용 앞에 보면 W로 붙이고 여성용 그 나머지는 큰 따옴표 아웃도어 큰 따옴표 닫고 괄호 닫다 엔터 해볼게요. 그리고 최후견들 내리게 되면은 결과값이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어렵게 여러분들 출제를 한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if랑 write 말고도요. 이런 식으로 if mid로도 출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면으로 다양한 시점에서 여러분들 문제를 접근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시험에서 여러분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표 4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학과에 앞에 있는 세 문자와 입학일자의 연도를 이용을 해서 입학 코드를 표시해봐라 라고 되어 있고요. 자, 문제를 보면 학과가 헬스케어, 입학일자가 2015년 3월 2인 경우는요. 헬스케어 할 때 앞에서부터, 그러니까 즉 좌측에서부터 세 글자만 가지고 오는데 이것을 소문자를 변환을 시킬 것이고요. 입학일자 연도 월 1 중에서 연도만 우리가 추출해서 쓸 겁니다. 그래서 left, lower, year 함수와 %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라고 합니다. 그럼 우선적으로는요. 는 lower, 소문자로 바꾼다는 뜻입니다. 소문자 low, 영어에서 low라는 뜻은 낮다 라는 뜻이죠. 영어에서 낮은 건 뭡니까? 소문자죠. 그래서 결국에는 소문자로 변경해주는 함수가 low 함수입니다. 그럼 low 가로가 열렸어요. 그럼 뭐를 우리가 소문자로 바꿀 거냐라는 거죠. 우리는 좌측에서부터 문자를 추출을 해야 되는 거죠. 학과에서. 그렇기 때문에 left 괄호 열고요. 학과로부터 G16셀로부터 컴마 좌측에서부터 3개의 글자를 가지고 오고 괄호를 닫습니다. 그 역시 로우 함수도 끝났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엔터를 치게 되면은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HEA까지가 소문자로 지금 추출이 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2015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어붙여 써야 되는 거죠. 사이에다가 %를 하나 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학일에서 연도 월 1 중에서 연도만 추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year 함수가 들어가고 어디에서부터? 입학일자로부터 H16셀이죠. H16셀로부터 나는 날짜에서 연도만 추출을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괄호 닫고 엔터 하게 되면 요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끝에는 괄호 하나만 닫습니다. 그래서 하면 HEA 2018로 나올 것이고 채우겠는 아래를 쫙 당겨주면은 여기에 원하는 결과값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표 5번 문제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5번 문제는 코드, 생산일자, 인식표를 이용해서 제품 코드를 구한 후 D27부터 D33에 표시하라 라고 되어 있고요.
제품 코드는 코드 뒤에 그 다음에 하이픈, 생산 일자 중 월 뒤에 하이픈, 그 인식표를 연결한 후 대문자를 변환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코드가 JH, 생산 일자가 2020년 하이픈 10월 하이픈 2, 인식표가 EK이면은 코드 자체가 지금 다 대문자로 바뀌면서 하이픈으로 이어졌고요. 생산 일자 중에서 날짜에서 월만 지금 추출한 상태로 있고, 그 다음에 뒤에는 인식표 같은 경우는 대문자로 지금 바뀐 상태예요. 그래서 upper months 함수와 %를 이용해서 지금 이제 만들어 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는 우리가 코드를 대문자로 바꾸기 위해서 upper 함수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upper 가로 열고 어떤 글자를 지금 upper 시킬 거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코드입니다. 코드. 그래서 셀로 말씀드리면 H27셀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괄호를 닫겠죠. 그 다음에 %, 큰 따옴표, 하이픈, 큰 따옴표까지 끊어서 설명할게요. 엔터 하게 되면 여기까지가 지금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AG 하이픈까지가 나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날짜에서 생산일자 중에서 월만 추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뒤로 %, 날짜에서 월만 추출하겠습니다가 months 함수예요. months. 그래서 months 괄호 열고 누구로부터? 생산일자로부터 괄호 닫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엔터를 치게 되면은 AG-11까지가 나올 겁니다. 왜? 얘가 11월이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뒤로 하이픈을 붙여야 되겠죠. 다시 뒤로 %, 큰 따옴표, 하이픈, 큰 따옴표까지, 그리고 엔터 하게 되면 다시 하이픈이 들어갔고요. 이제 인식표 자체가 대문자로 바뀌는 일만 남았어요. 다시 그래서 %, upper로 인식표의 C27셀을 우리가 다 대문자로 바꾸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괄호 닫고 엔터 했을 때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 이렇게 AG 대문자로 나왔죠. 하이픈 생산일자 중에서 월만 추출했고, 다시 하이픈 인식표가 대문자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수식은 얘입니다. 그래서 채우기들로 아래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교재에서 있는 마지막 표 6번 문제입니다. 자, 6번 문제를 살펴보게 되면은 표 6에서 도서 코드의 앞 뒤에 있는 공백을 제거한 후에요. 전체 문자를 대문자로 변환을 시키고요. 변환된 문자열 뒤에 하이픈 KR을 추가하여 변환 도서 코드에 표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시 예를 보면 MNG 하이픈 002가 MNG가 다시 대문자로 바뀌면서 하이픈 002가 들어갔고, 다시 뒤로 하이픈 KR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럼 우선은 대문자로 얘도 바꿔주기 위해서는 upper 괄호 열고요. 누구를? 도서 코드를 G27셀을 우리가 잡아주셔야 되는데, 자, 여기까지 했을 때 주의할 점은 도서 코드의 앞뒤에 공백을 제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upper하고 G27셀을 잡아버리면 안 되고요. 사이에 트림을 집어넣어서, 트림이라는 뜻은 문자의 공백을 단 한 칸만 유지를 시키고 나머지 공백을 다 줄여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트림 괄호 열고 G27셀을 잡아주시고요. 괄호 닫아주는 것이 트림에서 닫아준 것이고, 한 번 더 닫게 되면 upper에서 닫아진 겁니다. 그리고 뒤로 %, 큰 따옴표, 하이픈, 대문자로 KR, 다시 큰 따옴표 닫고 엔터 하게 되면은 요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채우기를 내리면 요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upper 안쪽에 바로 트림으로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결과가 보면 여기 MNG002 보면 지금도 보면 여기서 지금 한 칸의 공백이 있는 것이고요. MNG도 보면 이렇게 한 칸의 공백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공백을 지금 줄여줬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교재에 111조까지 내용은 다 끝났고요. 별도로 지금 폴더에 존재하는 우리가 문자열 함수 실습 폴더를 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자열 함수 실습 파일 요거 열어주고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에 대해서
전체 문자를 대문자로 변환을 시키고요. 수도에 대해서 첫 문자를 대문자로 변환해서 국가 가로 열고 수도 가로 닫고에 표시하시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표시 예를 보면 국가가 조지아이고요. 수도가 틸비지인 경우 조지아 자체가 다 어퍼 대문자로 처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쪽 괄호가 열렸고 그 안쪽에는 수도가 앞글자만 대문자인 상태로 들어가고 다시 괄호가 닫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국가가 먼저 대문자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퍼 함수가 들어가겠죠. 저는 어퍼 괄호 열고 누구를 국가를 B3에 잡아주고 괄호 닫고요. 그 다음에 앰퍼센트 큰 따옴표 한쪽 괄호 열고 큰 따옴표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한쪽 괄호가 지금 열린 상태까지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수도만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다시 수도를 앰퍼센트 해놓고 여기서 프로퍼 괄호 열고 누구를 프로퍼 시킬 거냐면은 수도를 그래서 C3를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 안 잡힐 때는 여러분들 위에나 아랫을 잡아놓고 이렇게 방향키 누르게 되면 잡힙니다. 그래서 C4가 아니라 저는 C4 잡아서 하나 올렸고요. 괄호 닫고 앰퍼센트 큰 따옴표 한쪽 괄호 닫고 큰 따옴표까지 해서 엔터를 치게 되면 이렇게 지금 완성이 되는 겁니다. 국가가 조지아 대문자 괄호 열고 수도까지 그래서 대문자를 요거를 체육연들 내려주게 되면은 요것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 이제 우리가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두 번째고요. 자, 문제를 보면 제품 코드, 그 다음에 옵션, 번호 이 세 가지를 참조를 시켜서 생산 번호를 계산하고 A3부터 A9 영역에 대문자를 표시해봐라 이렇게 되는데 생산 번호는 제품 코드 하이픈 옵션의 왼쪽에 한 글자 하이픈 번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시 예를 보면 제품 코드가 소문자로 AT01인데 이것이 다 지금 대문자로 바뀌어 있고요. 옵션에 A1이라고 소문자로 작성되어 있는 것을 앞 글자만 따서 대문자로 처리를 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뒤로 하이픈 붙이고 요거 번호는 그냥 셀만 참조시킨 유형이죠. 그럼 이제 요거를 풀어보게 되면 A3셀에는 먼저 대문자를 바꿔야 됩니다. upper 괄호 열고 뭐를 B3를 upper 시킬 거고요. 괄호 닫고 앰퍼센트 큰 따옴표 하이픈 큰 따옴표고 엔터 쓰게 되면 이렇게 AT01 하이픈까지 나옵니다. 그다음 뒤로 다시 앰퍼센트 그 옵션에서 좌측에서부터 하나의 글자만 가지고 오면 되기 때문에요. 여기서 left를 함수를 써줄 거고요. upper left입니다. upper. 왜냐면 우리가 가지고 오는데 그 영어의 또 앞글 그 영어 전체가 다 대문자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upper 괄호 열고 뭐가 left 괄호 열고 옵션이 좌측에서부터 하나의 글자만 괄호 닫고 했을 때 엔터를 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옵션에서부터 글자를 한 글자를 추출을 하는데 upper 시키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요. 다시 뒤로 앰퍼센트 큰 따옴표 하이픈 큰 따옴표까지 하면 엔터 쳤을 때 요렇게까지가 또 표현이 되고 다시 앰퍼센트 번호만 이어붙이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D3 해서 엔터 치게 되면은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딱 이렇게 정답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수식의 정답은 얘입니다. 그래서 체육엔들 내려줄 것이고요. 자, 다음 문자를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했던 교재 문제랑 같은 유형인데요. 가입 이메일에서 그 골뱅이보다 앞에 문자열만 추출해서 아이디에 표시해봐라 라는 소리고요. 표시 예를 보면은 free@naver.com인데요. 그 중에서 아이디만 지금 추출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mid와 search 함수였죠. 우선은 mid 괄호 열고 텍스트 어디에서부터 이메일로부터 컴마 스타트 넘버 우리가 아이디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아이디는 첫 번째부터 당연히 갖고 해야죠. 그래서 스타트 넘버는 첫 번째부터 컴마 num charts 몇 개를 가지고 올 거냐 이 몇 개가 아이디가 글자 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딱 몇 개다라는 걸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search 함수로 골뱅이를 찾을 겁니다. search 가로 열고 큰 따옴표 골뱅이를 찾을 거고요. 컴마 with in text 어디 안에서 찾을 거냐
우리는 이 이메일로부터 찾을 겁니다. 그리고 괄호를 닫는데 골뱅이는 필요 없어요. 골뱅이보다 하나 앞 글자까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한 글자하고 괄호를 닫게 되면은 이렇게 아이디만 추출하게끔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교재에서 한번 풀어봤던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익숙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문제를 하면서 실습 문제까지가 끝났고요. 자, 이제 우리 필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회 때 기출 문제고요. 3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수식에 따른 실행 결과가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는데요. 자, 이제 각각 보기에 대해서 조금 같이 한번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left 괄호 열고 mid 괄호 열고 sound of music 그 다음에 5,6 괄호 닫고 3이라고 하는데요. 우선 얘를 풀 때 여기 가운데 들어가는 식부터 풀어야 이 뒤에 있는 식을 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mid 중간에서부터 글자를 빼온다 소리예요. 사운드 오브 뮤직 할 때 여기 O라는 소리는 지금 우리가 S56ND 이렇게 하면 1, 2, 3, 4, 5죠. 즉 D부터 지금 해당한다 소리예요. 요 D부터 6개의 글자를 추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D 띄어쓰기가 되면서 O, F 띄어쓰기가 되면서 지금 M까지가 지금 들어갈 겁니다. 요렇게. 그래서 요거를 가운데 걸 해석하면 그렇고요. 그 중에서 left 왼쪽에서부터 3 세 글자를 추출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가 OF가 아니라 D 공백하고 OF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가 옳지 않는 거예요. OF가 아니라 D 띄고 OF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mid 괄호 열고 right 괄호 열고 이렇게 또 앞에 위에 있던 보기랑 똑같이 들어가죠. 지금 형태가. 그래서 얘도 풀 때는 여기 있는 사이부터 먼저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부터 7글자를 가지고 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운드 오브 뮤직 할 때 뮤직이 지금 5글자고요. 공백이 6글자, F가 7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따지게 되면 F 띄어쓰기가 되고 MU, SIC까지가 되는 거죠. 이제 요걸 갖다 우리가 비교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두 번째부터라고 합니다. 두 번째부터. 그러면 우리는 공백부터죠. 공백부터 세 글자입니다. 그러면은 공백 포함한 세 글자면은 요렇게 되는 거죠. 공백 MU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에 보면 한번 띄워져 있죠. 그래서 정답이 그래서 2번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보기도 한번 살펴볼게요. 세 번째 보면 right 괄호 열고 mid 괄호 열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역시 이것도 가운데 끼어 들어가는 것부터 문제를 풀면은 여기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세 번째부터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S5ND 할 때 세 번째면 U부터 들어가거든요. U부터 7글자입니다. 그러면 U, N, D 한번 공백이 띄어지고 OF 띄어지고 요렇게까지가 우리가 지금 7글자예요. 여기에서 오른쪽부터죠. 오른쪽부터 해서 세 글자를 갖고 오게 되면은 O, F 공백까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여기서는 FM 공백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틀린 답이 되는 거예요. OF 공백입니다. 4번 문제 볼게요. mid 괄호 열고 left 괄호 열고 sound of music, 7 이렇게 들어가는데 역시 얘도 가로 여기 중간에 있는 부분부터 푸셔야 됩니다. sound of music의 7 즉 좌측에서부터 7번째 글씨를 갖고 오란 뜻이에요. 그러면 S, 5, 6, ND, 사운드 띄고 5까지가 해당을 합니다. 이 중에서 이제 mid 중간에서부터 글자를 빼온다는 소리죠. 두 번째부터 여기서부터 세 글자. 그러니까 정답은 O, U, N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UND가 아니라 O, U, N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017년 2회 때 기출문제고요. 아래 워크시트 A2셀에 수식을 작성하는 경우 수식의 결과가 다른 하나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mid 괄호 열고 A1, search 대, A1 가로 닫습니다. 여기까지를 생각하게 되면 A1 글자로부터 search 찾겠다. 뭐를? 대라는 글씨를 어디로부터? A1으로부터. 그럼 대라는 글씨는 첫 번째에 있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은 1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서 더하기 2죠. 1 더하기 2는 3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풀게 되면 미드 괄호 열고 A1, 3, 5라고 예를 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부터, 즉 상이죠. 상부터 5글자, 즉 상공 대학교가 요 1번의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 2번도 볼게요. write, 오른쪽부터 문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A1으로부터 렌이라는 소리는 렌스, 길이의 약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A1에서 글자 수를 세게 되면은 총 7글자가 나오고요. 7글자에서 빼기 2, 그러면 5글자죠. 그러면 전체에서 풀어보게 되면 write, 괄호 열고 A1, 5라는 소리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 이것도 정답이 뭐예요? 당연히 상공대학교까지가 정답이 되겠죠. 다음 세 번째입니다. write 가로 열고 A1, find 대. 그럼 우리는 A1 여기서부터 우리가 추출을 할 건데 대라는 글자를 찾겠대요. A1으로부터. 그럼 대는 첫 번째 있죠. 그러면 1 더하기 5는 6입니다. 그럼 는 write 괄호 열고 A1으로부터 6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6은 뭐예요? 한 상공대학교까지가 되겠죠. 여기까지만. 그래서 우리가 결과가 다른 하나가 바로 3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1, 2번이 정답이 똑같기 때문에 지금 아닌 게 바로 3번이 보여졌죠. 그래서 이렇게 4번 문제 보기까지 안 풀어도 정답이 나온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각 함수식과 그 결과가가 옳지 않은 건데 2017년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볼게요. 첫 번째, 는 트림 함수가 들어가 있어요. 트림이라는 소리는 우리가 공백을 단 한 칸만 내비두고 다 삭제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는 트림 1, 4분기 수익인데 보면은 요거 그 결과가 맞죠. 다음 두 번째, 는 서치 괄호 열고 세입니다. 세를 세금 명세서에서 찾겠대요. 그럼 여기 세도 있고 여기 세도 있죠. 대신에 3 스타트 지점이 세 번째부터라는 소리예요. 하나, 둘, 셋. 즉 공백부터 찾는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공백부터 찾게 되면 결국에는 여기가 세가 있잖아요. 여기가. 그러면 앞에서부터 따져보게 되면은 세가 하나, 둘, 셋, 넷, 5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5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부터 찾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답이 그래서 5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프로포입니다. 프로포라는 얘기는 영어의 앞 글자가 대문자를 바꿔주는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 함정은 띄어쓰기가 있죠. 띄어쓰기가 됐을 때도 그 다음 글자 철자가 반드시 대문자로 바꿔집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게 되면 대문자 앞 글자만 대문자야 되는데 리퍼블리스 할 때가 싹 다 지금 대문자로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3번이 옳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결과는요, 정확히 얘기하게 되면 R, E, P, U, B, L, I, C, 오프 할 때 O가 대문자, 다시 소문자, 오프, K 대문자, O, R, E, A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첫 글자만 대문자가 되는 것이 맞고요.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다 대문자로 바뀌는 것은 프로포 함수가 아니라 어포 함수 있을 때 얘기입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2015년도 2회 때 출제된 문제고요. 수식 입력질에 아래의 수식을 입력했을 때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트림, 우리가 공백을 한 칸만 내비두고 다 삭제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프로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어의 앞 글자만 대문자입니다. 그렇게 되면 굿모닝 할 때 G-O-D 여기가 띄어쓰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닝,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띄어쓰게 돼 있는데 한 칸만 유지시키는 거니까 요것이 정답이 되겠죠. 굿 띄고 모닝 띄고 느낌표.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는 2번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필기 문제까지를 다 문제를 풀어봤고요.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